다음 설명하고 있는 입출력 장치는 뭐냐? 중앙 처리 장치 CPU로부터 명령, 오더를 받은 후에 자신의 명령을 시켜. 자신의 명령이라는 건 자신의 명령, CCW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채널 내에 명령어가 있다는 얘기니까 소형 CPU, 즉 채널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의 명령에서 여러 블록이 입출할 수 있다. 중요한 거, 채널. 자, 그래서 우리가 채널에 대해서 봤습니다. 고객 계좌 테이블에서 잔고가 1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인 고객들의 등급을 우대국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자, 업데이트는 뭘 써야 됩니까? 고객 계좌가 테이블명인 것 같아요. 그죠? 뭘 써야 돼? 등급을 우대국으로 바꾸겠다는 거 아니야? 등급 필드를. 뭘 써? 기본 셋입니다. 이런 거 없어. 밸류는 어디서 쓰는 거야? 인서트에서 쓰는 거잖아. 자, 잔고를 10만 원에서 100만 사이 엔드니까 여기 들어오는 게 뭘까요? 100만과 10만 사이, 100에서 300만 사이 고객의 등급 사이 10만 원도 포함되고 300만도 포함이 되는 between이 들어가면 되죠. between. i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in이라는 것은 5하죠.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 앞에서 1 또는 0 여러 개 선택할 중에 여러 개 중 하나. 그래서 between 두 번째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장치, 허브는 여러 개의 단말 장치 항의 근거리 통신망을 접속할 수 있는 거고 리피터는 물리계층에 동작하고 브릿지는 데이터 링크 이렇게 나오잖아요. 게이트웨이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동작하며가 아니라 OSI 전 계층에서 동작하는 장비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네트워크 계층에서 동작하는 것은 뭐예요? 라우터고 동작하며 동일 전송 프로토콜이 아니라 서로 다른 동일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은 LAN, 브릿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연결 장비는 확장 장비는 브릿지, 서로 다른 장비는 게이트웨어 혹은 라우터인데 7계층을 지원하면 게이트웨어, 3계층을 지원하면 라우터 이렇게 기억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보면 그 한 번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안 보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보게 되죠. 또 그거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고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예요.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해봤더니 좋은 경험이었고 돈도 좀 벌었어요. 그리고 버리는 게 아니죠. 보관을 해야죠. 거기에 어떤 문제점도 어떤 노하우도 다 기록해 놓을 수 있으면 좋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을 때 그 만들었던 내용, 패턴, 어떤 문제점 해결 방법들을 유형별로 묶어 놓고 체계화시킨 것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유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들을 분류하고 각 문제의 유형별로 가장 적합한 설계를 일반화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효율성과 재성을 높일 수 있다. 디자인 패턴의 개념입니다. 설명하고 이게 뭐냐? 디자인 패턴 찾는 거. 또 볼까요? 프로그램 개발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있고 소프트 개발 과정에 발견된 설계 경험을 축적하여 이름을 붙여놓고 차후에 재사용하기 좋은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재사용해야 되잖아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해결법을 전문가들 경험을 모아서 정리한 일관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용하다고 생각되는 오브젝트나 객체들을 일반적인 상호작용 방법들을 정해서 모아놓은 목록이라고 볼 수 있다.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와 다르게 기능보다 구조, 가독성과 확장성의 비중을 둔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보죠. 그러면 요즘에 그 요리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셰프들. 그 셰프들 보면 들고 다니는 노트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건가요? 경험을 축적과 이름을 붙여놓고 내가 보잖아. 요리책이지, 요리책. 출간된 것도 많고, 그리고 셰프들이 들고 다니는 요리 자기가 했던 거가 있잖아요. 그거는 왜 저장해 놓는 겁니까? 계속 그 요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많이 만들다만 머릿속에 기억이 되겠죠. 그걸 체계적으로 노트화시킨 거를 디자인 패턴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억은 유사한 문제들을 하기 위해서 설계들을 분류하고 각 문제 유형들로 가장 적합한 설계를 일반화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소프트웨어 개발성, 효율성을 개발성과 사용성, 재사용성을 높인 거 이것이 디자인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합도의 상호 의존 정도를 나타내는 모듈 간의 연관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타난 결합도의 약한 강도에서 높은 강한 수로 올바르게 나열한 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장 약한 게 뭐죠? 자르결합. 디귿이 먼저 나와야죠. 그 다음에 제어 내용 공통이니까 제어가 나와야 되겠죠. 제어. 그죠? 그 다음에 리을 공통 기억 확인해 보니까 맞네요. 첫 번째. 자, 그래서 우리는 결합도라고 하는 부분 순서, 강약, 내용까지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컴퓨터 알고리즘이나 설명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십정렬 알고리즘 시간 복잡도는 n제곱이다. 이거는 나중에 배우면 돼요. 자료 구조 때 그때 배워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0, 1 배낭 문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 개발되지 않았잖아요. 배낭 문제는 개발할 수 없다. 자르기 전에는 모든 MP 문제는 컴퓨터용에 다음 시간에 풀 수 없다가 아니라 MP 문제가 풀리면 P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못 푼다가 아니야. 풀 수 있는데 무조건 해결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풀었을 때는 P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답은 네 번째가 다 틀린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바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것이 자바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메인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출력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굳이 이걸 C언어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메인 함수 쓰고요. 인티저 A하고 101입니다. 그 다음에 printf %d 해준 다음에 A를 오른쪽으로 2번 한 다음에 왼쪽으로 2번, 3번 이동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출력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자바 코드에서 바로 shift 연산을 물어본 겁니다. 주의할 거는 101이라고 하는 것은 10진수야 16진수예요. 자, 우리가 배웠던 걸 보면 인티저 A에다가 65를 집어넣으면 10진수 65가 들어가는데 한 바이트, 두 바이트라고 하면 우리가 0000000001000001 값이 들어갑니다. 이게 65에 해당되죠. 두 바이트니까 앞에는 0이 들어가겠죠.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비트를 16진수로 집어넣고 싶으면 4비트씩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니까 4하고 1이죠. 그러니까 4하고 1을 집어넣으면 이건 10진수 41과 별 차이가 없잖아. 10진수 40은 어떻게 구분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집어넣는다? 앞에 0x를 쓰고 41을 쓰게 되면 16진수니까 4비트씩 집어넣으라는 얘기구나. 내가 3비트씩 집어넣으면 뭐가 되려면 8진수가 되려면 3개, 3개, 3개. 그죠? 65는 0, 1, 0, 0, 0, 0, 0, 1이니까 3개씩 끊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 0, 1이 되죠. 그럼 A가 1, 0, 1이란 말이야. 그럼 이것은 100일과 어떻게 구분을 하냐고, 10진수는. 그러니까 8진수를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앞에 0 쓰고 1, 0, 1 이렇게 써야만 컴퓨터는 8진수로 인식을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0이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봐? 0, 0, 1 이렇게 본다는 얘기고 3비트씩. 요게 16진수네. 그러니까 0, 1, 0, 0, 0, 0, 0, 1로 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진수를 직접 집어넣는 방법은 없습니다. 코딩에서는. 그러니까 4비트씩 4비트씩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 그게 16진수고 3비트씩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 그게 8진수고 10진수는 우리가 쓰던 방식으로 집어넣으면 돼. 단 앞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만 돼. 그렇다면 지금 이건 뭐예요? 이건 뭐냐고? 8진수야? 8진수가 아닙니다. 8진수를 집어넣으려면 인티저 A하고 0, 1, 0, 1을 써줘야 된다고. 헷갈리면 안 돼. 이건 8진수야, 8진수.
그러니까 A에다가 10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A에다 101은 어떻게 돼요? 101. 우리가 했던 대로 1, 2, 4, 8, 16, 32, 64, 128. 이러면 되죠? 그 요거하고 요거 하나 쓰면 96이 되네. 그죠? 96. 96에다 5를 더 쓰면 101이 되죠? 5니까 얘하고 얘를 쓰면 되겠네. 나머지는 다 0이네. 그죠? 자, 정수형이니까 우리가 보통 똑같이 A는 2바이트로 기준을 해보면, 자, 여기서 써보자고요. 0, 1, 0, 그 다음에 0, 1, 1, 0, 0, 1, 0, 1이죠. 이게 2바이트에 기록한 10진수 101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A라는 값을 어떻게 이용하라 그랬어요? 가로를 먼저 쳐주고 A를 오른쪽으로 이만큼 시프트 해라 그랬어요. 이만큼 시프트 하게 된다는 건 2로, 이건 어떻게 판단하면 돼요? A 곱하기 A를 어떻게 나누기 2에 2승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죠? A가 얼마예요? 101이잖아. 그러니까 4로 나누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25가 되는 거야. 소점이 잘려나니까 감소가 되는 거죠. 절삭이 돼버리니까. 해보죠.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얘네들이 없어지는 거야. 이만큼 되고 부호비터 동일한 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A를 2만큼 이동한 거야. 얘는 날아가 버린 거지. 그 요걸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1, 2, 4, 8, 16.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만 쓰이니까 25가 되는 거잖아. 그죠? 25로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0, 0, 0, 0, 0, 0, 0, 0, 0. 이대로 써야지, 이대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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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0, 0, 1이 된 거예요. 자, 이것이 뭘 해준 거예요? 이걸 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거꾸로 어떻게 줘야 될까요? 반대로 왼쪽으로 3만큼 시프트 하라는 얘기는 요 A의 요 한 값, 요거 한 값에다가 다시 곱하기 2의 3승을 하라는 얘기죠. 요건 요거야. 요건 요거고. 그러니까 채워라는 얘기죠. 거꾸로. 그러니까 여기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죠? 채워지면서 앞에 게 나로 튕겨나가는 거죠. 이것이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따져보면 1, 2, 4, 8, 16, 32, 64, 128이에요. 얼마일까요? 요거 8, 64, 128 더하면 어떻게 돼? 128에다가 64를 더하면 192가 되고 거기다 8을 더하니까 200이 되는군요. 자, 우리가 어렵게 풀면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요 값을 어떻게 된 거야? A를 3만큼 이동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는 정밀하게 물어보지 않는 한, 답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A 값이 101이네. A를 이만큼 이동하라는 얘기는 곱하기 나누기 2의 2승으로 하라는 얘기구나. 그죠? 요거 값이 작아지니까. 그러면 원래는 101이면 이게 4잖아. 4. 4, 5, 4, 2, 8, 21이죠? 4, 5, 20이니까 1이 남죠. 우리는 이 시프트 연산은 소수점 이하를 계산하는 연산이 아니야. 다 떨어지게 돼 있다고. 모자라든 0.5가 모자라든 0.1이 크든 어쨌든 정수로 가는 거니까 이대로 나와야만 돼.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요 값이 나와야만 돼. 아시겠습니까? 소수점 계산하는 게 아니야. 시프트는. 그 값에다가 나눠봤더니 정수로 끊어내고
그 25가 나왔으니까 다시 어떻게 돼? 곱하기 2의 3승. 3승으로 해라 했을 때 25 곱하기 8이니까 역시 똑같이 200 계산하는. 이게 쉬운 방법이죠.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푸는 것이 시험에서는 적당하고, 이런 경우는 실제 실무에서 좀 더 정밀하게 이용하게 될 때, 그러니까 좀 더 어렵게 물어보게 될 때 우리가 이 부분이 있었죠. 시프트 연산자에서 절삭되었을 때 1의 보수를 했을 때 2의 보수를 했을 때 시프트 이동했을 때 감소되고 증가되는 부분을 서술을 했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언제든지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답이 두 번째가 되는 내용이에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옳은 거를. 대칭키 암호 방식은 암호화키와 복호화키와 동일하다 그랬어요. 대칭키. 암호화키와 옳은 거네. 맞네요. 그죠? 대칭키는 동일하네. 공개키는 사용자 수가 증가하면 관리키가 증가함으로 키 빈도수가 높다. 키 변화. 자꾸 바꿔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틀렸죠? 대칭키가 이렇습니다. 공개키는 잘 바꾸면 돼요. 대칭키 암호 방식은 공개키 암호에서 속도가 빠르다. 맞습니다. 대칭키는 키를 하나 만들면 되니까, 공개키는 두 개를 만드니까 느리죠. 공개키 암호 방식은 송신자 발신 서로 같은 키를 사용하여 통신을 수행한다. 아니죠.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답은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생 테이블에 튜플들이 아래같이 저장이 됐을 때 널 김영희를 삽입하고 싶어요. 해당 연산의 결과 원인을 옳은 것은 뭐냐 이거죠. 자, 결과는 삽입 가능이다. 무결성. 이걸 집어넣었을 때 원인이 뭐냐 이거죠. 삽입 불가. 개체 무결성 위반. 어떤 참조 문제. 뭐 관계라는 건 없어. 삽입 다 만족이 되나요? 개체가 널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죠? 널로 들어오지 않고 4를 써줘야 되잖아. 널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이 하나하나를 구분해낼 수 없죠? 그러니까 얘는 개체 무결성의 문제가 생긴 거죠. 3번입니다. 삽입 불가.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가 봐야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 4 쓰고 여기다 서울에다가 3 썼어. 그냥 이렇게. 그럼 이건 뭐야? 도면 무결성이야. 도면 무결성 없네? 그렇죠. 참조 무결성을 하나 더 그려야죠. 여기다가. 안에 여기다가 학번이 있는데 교수 코드가 A와 B하고 C가 있다. 그러면 여기도 교수 코드가 A하고 B하고 C만 있어야 돼. 이게 교수 코드의 이름이고. 근데 여기에 만약에 K가 들어왔다. 아니면 여기다가 교수 코드를 집어넣는데 K를 집어넣었다. 이건 다 뭐가 돼? 참조 무결성이 되는 거죠. 구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설명을 했을 때 지금과 같이 판단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3번입니다. 마이너스 2.75예요. 이진수로 바꿔야지. 이거 뭐예요? 0, 1, 0.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얼마예요? 7호니까 0.5에다 0.25를 더하면 되니까 두 개 밑으니까 1, 0이 되겠네. 1, 1. 1, 2, 4, 8, 16. 0.5, 0.25, 0.125. 0.0625. 그러니까 여기 11이 0.75가 되는 거고 2.75, 0.75 이거 들어가는 거죠. 자, 얘를 기억시켜야 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주라고? 정규화 시켜야 되니까 마이너스 1.011이 되죠. 그 다음 10의 몇 승? 2의 몇 승? 하나니까 1승이네. 자, 이제는 기억시키면 되는 겁니다. 부호 비트는 얼마? 음수니까 1이 들어가네요. 지수를 보자. 지리수가 1이네. 그러니까 127이 기준이니까 플러스 2를 하는 거죠. 즉 128을 기억시키면 되니까 8비트에 128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가수는 어떻게 돼? 요거죠. 나머지 다 0으로 채우면 됩니다. 이걸 찾아라. 4비트씩 끊어줬잖아요. 보기 전에 표기 4개, 4개, 4개. 이거죠, 이거. 됐습니까?
자, 이렇게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